먼저 첫 번째 의문점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한 첫 번째 의문점은 이겁니다. 왜 선관위에 갔을까? 첫 번째 의문, 선관위의 계엄군은 왜 갔을까? 그냥 간 게 아니라 더 많은 병력을 그리고 더 빨리 선관위에 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몇 분 안에 선관위를 실제 계엄군이 장악을 했습니다. 선관위,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왜 더 빠르게 선관위에 갔을까? 관련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아니죠. 개념으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이상한 지점이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였어요.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엄중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에 맞는 것인가에 굉장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계엄군이 왜 저희 선관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바로 그 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조차도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자, 선관위, 계엄군이 몇 시에 언제 도착했는지 타임라인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0시 30분, 그러니까 2분 남짓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계엄군 10여 명이 최초에 투입했습니다. 야간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에 나섰고요. 3시간 20분 동안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천청사, 관악청사 등 297명의 계엄군이 총 297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갔을까라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각 언론사들에게 답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라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장소를 점거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었냐라고 묻자 예,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고 많은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구식 교수님, 예. 이 좀 놀라운 대목인데 논란의 대목이기도 하고 계엄군이 국회보다 더 소위 정성껏 선관위 이 장악에 힘을 썼다라는 건데 그것이 일각에서 제기돼 오던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이른바 전대미문의 비상계엄 조치가 선포되고 국회를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했던 우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왜 진입했는지는 정말 그것도 의아할 뿐만 아닌데 다행히 우리 높은 시민의식과 우리 정치권의 협력으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만 지금 차츰 드러나는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게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숫자보다도 더 많고 국회에 진입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많은 군대가 갔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중앙선관위만큼은 강력하게 진입해서 제압을 하겠다는 저는 굉장히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현 국방장관도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자를 확보하기 차원에서 준비를 치밀하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른바 이제 극우파 중에 좀 계시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우리 대통령이 현명했다. 부정선거에 증거를 찾으려고 했구나.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식의 또 입장을 보이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단언코 이 부정선거를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고란으로서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에 제가 논리 반박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은 부정선거 아닙니까? 같이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우리 당이 거의 승리했습니다만 그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2020년 우리가 대표했던 21대 총선, 금년에 2024년 우리가 대표했던 2024년 총선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총선 부정선거로 인해서 제가 당선됐어야 되는데 뺏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정선거라는 일각의 주장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주장과 괴담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국정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그런 일각의 부정선거 괴담에 빠져가지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중앙선관위를 진압해서까지 이 부정선거에 정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했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더 놀라운 일이다. 정말 이분의 이 예상하지 못하는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는 겁이 납니다. 예, 자 물론 김용태 의원님, 이 계엄이 포고될 당시에 계엄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른바 야당의 연이은 어떤 국정에 대한 어떤 발목 잡기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대통령이 밝혀놓은 상황인데 이 계엄군이 이동한 상황을 보니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이 갇혀 언론들이 김영경 장관에게 물어보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다라고 답변해서 지금 이게 논란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포고의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보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아니면 앞서 밝혔던 여러 가지 국회 상황 등에 대한 일종의 어떤 자구책이었을까와 관련해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말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주동자 중에 한 분이시고 하다 보면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횡포만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사실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 민주적인 틀 안에서 아무리 그 민주당이 다수당의 그런 횡포라든지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헌법의 틀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위의할 정도의 특수한 상황,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상 대권을 발동한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화에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정말 대통령께서 일종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 분들의 그런 선동의 어떤 평가나 그런 것을 하셔서 비상계엄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북한이라든지 혹은 특정 세력에 의한 그런 조작 선거에 대한 어떤 증거나 실마리를 갖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건지 아직 저희들은 국민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반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일으킨 건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계엄군이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무엇을 확보하고 어떤 것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뭐 청문회라든지 국조를 통해서 좀 이 상황의 전반적인 비상계엄의 그 원인을 좀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국민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여당으로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무엇을 위한 계엄이었는가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단언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입장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방첩 사령관은 알고 있었을까요?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갔을지? 나도 모른다. 나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병력 투입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들었다. 포고령에 명시된 여론 조작 문제 관련 상황이라는 말 정도만 들었다. 자, 그러자 이 계엄을 주도했고 병력 파견을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 내용 한번 보실까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저 선관위를 장악했다.
이를 두고 해석되기론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만약에 계엄 국면이 지속된다면 방첩사가 수사 기능을 갖고 있어서 방첩사 내부에 일종의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본부를 통해서 이제 선관위의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기존의 부분과는 선후가 잘못됐죠. 만약 계엄을 선포하려면 그 국정원이나 방첩사령부가 기밀을 통해서 알려낸 선관위의 부정선거 부분을 터뜨리고 선관위의 누구가 뭐 야당의 누구가 손을 잡고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라는 걸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했거나, 물증이 만약에 있었거나, 예, 혹은 뭐 최소한 뭐 허위라도 무슨 민주노총 내 간접단 사건을 게시하면서 이게 전국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조태용 국정원장 가서 사전에 뒤늦게 가가지고 반대하다가 이렇게 끝났다는 거잖아요. 방책사령부 또 실제적으로 보면 계엄 사령관도 어디로 가야 될지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계엄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적극적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랑스 파리 대학의 앙리 르페브라고 하는 교수가 쓴 알리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알리바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상을 볼 수 있다. 지금 선관위로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누구랑 평소에 소통을 했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랑 소통했습니까? 부정선거 획책한 사람과 소통했고, 보수 유튜버와 소통했고,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KBS, YTN에 다 앵커를 하고 있고, 솔직히. 그리고 광화문에 엊그저께 지나가니까 아니 보수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한동훈 구속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체포도가 떴단 말이죠. 그게 뭐 아직 100% 확신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와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의와 완전히 차이 난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 일반의 어떤 눈높이하고 너무 다른 어떤 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 협소한. 그러니까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덩달아서 지금 그 대통령의 저런 무리수에 대해서 환영하는 극우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3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거고, 우리만 드러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것을 봤다. 연일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뭐 말문이 막힌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청와대에 계셨던 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한 전성훈 전 비서관께 궁금한 게 있는데, 선관위가 상당 시간 계엄군이 상당 시간 동안 선관위를 장악했고, 특히나 이제 서버가 보관돼 있는 곳까지 최초의 계엄군이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혹은 선거 조작 관련 혹은 뭐 북한 관련된 첩보가 있어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먼저 간 것인지, 첩보나 물증 없이 이른바 이제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만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시간 얼마 동안 계엄군은 실제로 선관위를 장악했고 무언가를 확보한 걸까요? 그 사실 저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나왔던 문제고, 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뭐 과거 그 국정원에서도 사이버팀에서 선관위를 수사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찰에서도 뭐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선관위를 여러 차례 수색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시정도 되고 했지만, 이렇게 나라를 흔들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증거는 아직 확보된 바가 없어요. 일부에서는 뭐 북한 연계설, 또 일부에서는 뭐 중국 연계설까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서 과연 이렇게 계엄을 선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거고,
지금 많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선관위를 접수해가지고 그럼 뭘 했느냐, 과연 증거가 나왔느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증거가 나올 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 특수부대가 갔는데 저기에 과연 그 선관위 서버를 장악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이제 베일에 이제 가려 있어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의혹들, 이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조만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와서 이 모든 의혹들이 좀 일시에 좀 해소될 거는 해소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진행되고 하고 우리나라 자체는 좀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작동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